KAPN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APN의 총무 박병규입니다. 저의 영문 이름은 브라이언 팍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인터뷰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터뷰 후에 일어나는 일들, 인터뷰 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제가 MBA 과정 중에 실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레주메를 받았을 때 한 100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 초청되고 또 100명의 인터뷰를 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2차 인터뷰에 초청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2명 정도가 파이널 잡 오퍼를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넘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넘버가 가능하다고 할 때 살펴보신다면 레주메를 제출하고 99.8%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1차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또 98% 정도는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후에 좋은 결과 또 안타까운 결과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 보통은 폰 인터뷰나 캐주얼하게 인터뷰를 했을 때는 결과를 안 알려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1차 인터뷰에서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좀 나쁜 소식이겠고 2차 인터뷰에서 결과가 없다면은 홀딩 상태일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전화로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석박사급 전문직일 경우에는 보통 레터로서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레터 중에 딩 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떨어진 결과를 알려주는 레터를 딩 레터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은 합격한 사람은 딩동댕으로 끝나고 떨어진 사람은 땡 하고 끝나죠. 그래서 아마 비싸게 딩 하는 레터라 딩 레터즈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KAPN 가족 중에 인터뷰를 아직 못 해본 사람 또 딩 레터를 못 받은 사람은 이 레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MBA 과정 중에서 받았던 몇 편지를 공유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제일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여기 보시면은 우리하고 인터뷰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we have decided to pursue other candidates. 그렇게 하면 떨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딩레터를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짧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제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고 또 제일 처음으로 딩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인터뷰를 한다면 좀 더 준비를 효과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베인 & 컴퍼니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PRTM 테크놀로지 관련 또 공정 관련 컨설팅 회사하고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머석 매니지먼트 컨설팅 기업 전략이라든가 인사관리 쪽에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셸 메디슨 그룹 보통 광고 이런 쪽에 또 유명한 회사입니다. 루슨 테크놀로지 다 아시는 회사죠. 애슐랜드
케미칼 회사입니다. 콜럼버스에 있는 케미칼 회사. 맥켄지 컨설팅, 아주 탑 넘버 원 컨설팅 회사입니다. 제가 뉴욕으로 초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은 합격 불합격 내용은 따로 없고 뉴욕까지 여행 경비 실비를 정산하여서 책을 보내줍니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없으면은 보통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노벨 소프트웨어 컴퍼니, 부자알렌 해밀턴, 아주 컨설팅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HP에서 분사되어 아주 장비 회사입니다. 어드밴티지 컴퓨팅 시스템, 가이던트, 프리마켓, 지금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한창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온라인으로 해서 자원거래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아주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그런 온라인 업체입니다. 다이얼패드, 과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보면은 광고를 보면서 광고를 클릭하면 무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인터넷 업체입니다. 한국 사람이 또 오너라고 해서 또 한국 사람 중에 관심이 많았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관리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BMC 소프트웨어, 그렇게 해서 한 16개의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터뷰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묻지 못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낙담을 많이 저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빨리 감정을 추스려서 좋은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고, 또 약간 미숙했던 부분, 또 실수했던 부분은 빨리 또 고치시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6개 정도 회사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제가 인턴 할 때만 그렇고 실제 풀타임에서 더 많은 회사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인 & 컴퍼니 다시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FMC,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일반적으로 항공회사가 외국인에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항공회사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을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규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항공회사가 좀 어렵죠. 아마 또 항공회사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은 외국인도 많이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풀타임 인터뷰, 가디언, 마스코, 존슨앤존슨,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인 의약, 제약 회사이죠. Another Consulting Company, Mercer Consulting, Enron Company. 지금은 부도가 나와서 그렇게 크지 않는 회사인데, 제가 인터뷰할 때 2000년도만 해도 아주 각광을 받고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또 MBA를 많이 뽑았던 회사입니다. 또 이 엔런이 저한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처음으로 2차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볼 때 1차에서 많이 떨어지고 2차 인터뷰에 가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한 80에서 85%는 목표를 달성했다. 쉽게 말하면 고지가 바로 저기 보인다 하는 경지에 올랐지 않은가 그래 싶습니다. 여기서 2차 인터뷰 요청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많이 2차 인터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입니다. 또 일라이 릴리, 미국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라도 분야가 틀리면은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는 제약 쪽 마케팅, 한 군데는 IT 쪽을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부자알렌, 가디언, BPG, 메르트로닉은 아주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 본사가 있는데 제가 2차 인터뷰까지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메르트로닉 2차 인터뷰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리무진 기사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무진을 타고 본사까지 간 기억이 납니다. 아주 2차 인터뷰 캐니데이트 대접을 잘 하고 또 좋은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CSC, EDS, 스트롱 캐피털 매니지먼트, 도벨 컨설팅 회사, 시블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죠. 지금은 좀 사세가 많이 약화되었는데 그 당 2000년도 그 당시만 해도 CRM으로 해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로 해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해서 받은 딕레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뷰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하거나 또 연락을 해주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70여 군데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았지만 다 결과가 좋을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뒤돌아서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직장이란 것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 한 군데만 제대로 되면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여 군데를 떨어져서 어떤 때는 하루 걸러 한 번, 같은 날도 두세 번씩 딕레터를 받아서 좀 마음이 상한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차 인터뷰 후에 2차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제가 받은 오퍼레터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오퍼레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